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김동석 강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라브연 아카데미를 시작을 한 지가 이제 어느덧 이제 2개월 차,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드는데요. 그동안 많은 강사 선생님들이 저희 라브연 아카데미를 빛내주셨습니다. 이번 5월에는요, 총 6개, 7개네요. 7개의 그런 라브연 아카데미 강의가 지금 진행이 되었고, 또 앞으로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를 거듭할 때마다 더 많은 그런 외부에서 참가 선생님들이 이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시 보고 싶은 강의로 진짜 많은 선생님들이 극찬했던 그런 강의 중 하나인, 네, 5월 18일에 있었던, 네, 아들러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실전 카드 뉴스 기획이라는 강의를 다시 한번 더 볼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라브연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따로 이제 유튜브 채널에는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던 강의인데, 지난 강의를 너무 보고 싶다라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진짜 내가 바빠서 이날 참여를 못했어요 해서 아쉬워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네, 후기나 별점 5점 만점에 5점이 이었던 그런 아들러 선생님의 실전 카드 뉴스 기획, 저도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요. 오늘 선생님들도 그 강의를 보시고 더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그 강의, 비밀 시크릿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음을 움직이는 카드뉴스 만들기 강의를 하게 된 아둘러 이혜연이라고 합니다. 아들 둘이라서 아둘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굉장히 강한 이미지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모에 나가서 아둘러라고 했더니 너무 이미지와 다르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 실명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고 후기를 남겨주실 때는요. 3개의 해시태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무 말 제작소, 아둘러의 카드뉴스, 둘러둘러 아둘러. 예, 제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3개 해시태그를 해주셔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러 심리학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들러 심리학을 좋아하는 아들들 키우는 엄마라서 아들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온라인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될 줄 몰라서 그냥 이름을 지어봤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항상 밀리게 돼요. 아들러 심리학자님에게. 네, 그래서 좀 이름도 살짝 고민은 되는데요. 그렇게 아들러라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둘러인데 아들러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좀 제 이름을 계속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저는 블로그는 아무 말 제작소라는 이름으로 남편 하루라이터와 함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3월 18일부터 포스팅을 시작해서 지금 만 2개월이 오늘 딱 만 2개월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5월 13일에 블로그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드포스트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버로서 원래는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블로그라는 그런 변수가 생겨서 아직까지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라브연 아카데미는 514 챌린지를 1월부터 참여하게 되면서 MKYU에서 김동석 강사님의 강의를 알게 되면서 들어오게 됐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많이 그 사전 설문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12시, 난 12시 정도에 만들어서 127명이 응답해 주셨다고 썼는데 약 170명 정도가 저녁까지 해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전 설문 결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풀어나가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왜 카드 뉴스인지, 그리고 좋은 카드 뉴스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카드 뉴스 만드는 스킬업을 해보는 시간, 그리고 이후에 Q&A와 설문과 강의 후기 이벤트 안내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데이터가 오늘 낮 기준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순위가 변동되진 않고 크게 데이터의 퍼센트나 이런 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오전에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카드뉴스 기획이라는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실전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라서 그거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가장 많이 응답해 주신 부분이 당연하지만 카드뉴스를 잘 만들고 싶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강의에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제가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이 응답해 주신 것은 프로페셔널한 SNS 구축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두 번째 보시면 제작 툴, PPT나 미리 캔버스, 캔바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싶다라는 의견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오늘 제가 이 기획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획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좀 툴에 대해서도 잠깐은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들 투표하셨나요? 1번부터 8번까지 네,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게 그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린 화면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8개를 한 화면에 다 모았을 때는 좀 또 다른 그런 의견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8개 제가 만들었던 1월부터 5월까지 514 챌린지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인기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전달력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한번 의견을 여쭤봤어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는지. 네. 혹시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8번.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왜 복수응답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8개 다 마음에 들어서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네, 3위는 바로 이 3번 나를 데리고 사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만든 이 3번이었고요. 모두 자기가 그 선택한 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1, 2위가 사실 한 2~3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1번이었어요. 1m 앞을 기억하라. 역시 그 돈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유출이 좀 잘 돼서 인스타에서도 가장 높은 그 좋아요를 받은 그 피드긴 한데요. 이렇게 1m 앞을 기억하라. 이게 2위였고요. 대망의 1위 너무 잘 아시겠죠? 네. 7번 낯선 것으로의 여행 이 부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총 제가 퍼센트를 써둔 게 어디 있었는데 제일 많은 분들이 37분이 응답해 주셔서 22.7%. 네. 그리고 1m 앞을 기억하라는 36분이 한 표 차이였어요. 네, 그렇게 비슷비슷했는데 이걸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안 들리나요? 네, 들리시죠? 네. 많이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시성입니다. 그냥 눈에 딱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색상도. 네, 어떤 그 감동적인 것들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 그냥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텍스트보다도 어떤 색깔과 이미지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심플하면서도 전달력이 좋은 거죠. 네, 이미 너무 카드뉴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 보는 눈은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 보는 눈은 비슷비슷하다. 대부분 3~4개 정도 마음에 들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취향과 기호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3번 이렇게 어떤 울림이 있는 것, 나 데리고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은은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좋은 분들도 계시고, 분명하게 정보성 있는 그런 카드 뉴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취향과 기호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그 댓글에서 많이 말씀해 주신 분들이 아둘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둘러는 감각이 있으니까 아둘러는 네,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네, 노력으로 가능하고요. 제가 1월 그 514 챌린지를 하면서 이 카드 뉴스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만 5개월 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1일 1피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가 514 챌린지를 참여했기 때문에 매일마다 이것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화면으로 하지 않고 매일마다 하나씩 만들어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저의 처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가져온 거라서 조금 이 오른쪽 보시는 이 오른쪽이 제일 먼저 만들었던 건데요. 1월 1일 1일차입니다. 학장님의 모습, 이거 한 장과 뭐 뒤에 또 다른 내용을 넣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장님 캡처를 겨우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도 학장님을 캡처했고요. 뭔가 세 번째 날에는 학장님만 캡처하기는 뭐 그래서 미리 캔버스라는 툴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5일차 되는 날에 웹 3.0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하셨는데 로봇을 만들었어요. 네. 굉장히 화려하죠. 5번째 날에는 이렇게 저는 지나갔고요. 이거는 첫 피드 게시물인데 피드 게시물을 보통은 2-3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장님이 점점 2번째나 3번째 피드로 밀려나게 돼요. 네, 첫 번째 화면에는 제가 만든 카드 뉴스를 넣고 2번째나 3번째에 학장님 얼굴을 넣게 되었고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이질감이 있는 것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 라브연에서는 또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거를 보여드리기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의 그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만들었던 건데요. 이렇게 학장님이 조그맣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학장님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인증용으로 그냥 나는 인증만으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 들여서 이렇게 만드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건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블로그로 수익화를 하려고 한다, 인스타로 수익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카드 뉴스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시고 또 만들어보는 연습들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서 저의 처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카드 뉴스 하는데 저도 사실 카드 뉴스란 단어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카드 뉴스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주요 이슈나 뉴스를 이미지와 간략한 텍스트로 재구성해 보여주는 새로운 개념의 뉴스 포맷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텍스트로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냥 참 길게 얘기해놨다.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카드 뉴스란 어떤 것인지. 네, 개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카드 뉴스란 새로운 개념의 뉴스 포맷이다. 그리고 모바일 및 SNS 환경에 적합하다. 그리고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전파력과 확산성이 높다. 이렇게 카드 뉴스로 만들면 이 이전에 이 텍스트, 긴 텍스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호소력 있고 가독성 있고 잘 보일 수 있는 전달력 있는 카드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글을 길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제가 지금 인스타 시작한 지 5개월이 됐잖아요. 사실 인스타에 글을 안 읽으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다른 분들 걸 봤을 때 글도 다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글을 안 읽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썼을 때. 네, 그러면
이렇게 카드 뉴스를 봅니다. 길게 썼는데 생각의 엣지는 이런 거였구나. 자존감은 공들여 쌓는 거였지. 부러워서 이기는 법은 이런 것이었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시간 창조자이고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장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공부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 훔치고 다른 시간을 살아라. 그리고 학장님의 어떤 명언이나 이런 것들을 뒷장에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카드 뉴스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아시겠죠? 네, 저희가 사실 학장님 강의는 제가 514 챌린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학장님 얘기를 계속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 514 챌린지로 이 카드 뉴스를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장님의 강의는 사실 15분, 20분이에요. 그걸 이 2장, 3장 혹은 한 장에 적은 내용만 넣었을 때는 10장 이렇게까지 넣기도 하는데요. 김동석 강사님 강의 몇 분인가요? 20분에서부터 60분, 40분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나요? 네, 어떤 내용들이 남아있나요? 20강까지 지금 수익화 블로그 강의가 끝났는데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지가 좀 궁금한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카드 뉴스인가? 이미 정의해서 그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그리고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그 카드 뉴스를 통해서 어떤 것인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이미지만으로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좋은 강의 너무 많죠. 학장님부터 시작해서 김동석 강사님 강의 그리고 다른 강의들도 들으시죠. 그러면 그것을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아있나요? 줄줄줄 이렇게 썼는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니플 님이 지난주에 모니맵에 대해서 마인드맵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수시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카드 뉴스가 잘 맞았고 카드 뉴스를 잘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카드 뉴스를 만든 거고요. 모니플님처럼 마인드맵을 잘 하시고 그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속기처럼 해서 그 모든 좋은 기록들을 잘 남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얼마나 기억에 남아있고 또 내가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그렇다면 좋은 카드 뉴스란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미지와 텍스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 같나요? 좋은 카드 뉴스는 이미지와 텍스트 몇 대 몇으로 쓰면 좋을까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봐 주시겠어요? 7대 3, 이미지가 더 크다, 텍스트 조금이다. 네, 6대 4, 네, 6대 4 정도 이미지가 크다. 네. 네, 4대 3 재밌네요. 4대 3.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지와 텍스트 비율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 달라요. 네, 스토리텔링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경우 혹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야 될 경우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5대 5나 혹은 텍스트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배경 화면만 넣고 텍스트를 더 많이 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감동적인 그런 문구를 전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미지 한 장에 텍스트는 한두 줄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김동석 강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메시지입니다.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비율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좋은 카드 뉴스란 지금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블로그에 포스팅을 시작한 것이 이 뜨거운 싱어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 좀 잘 그 합창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걸 자주 보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세요? 지금 사진 한 장이 올려졌죠?
네,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야외에서 편안함, 야외에서 노래를 하고 있구나. 얘 색깔이 약간 그 흐릿하기 때문에 눈 내린 산 고요하고 여유 있고, 네, 여유로운 모습이다, 수묵한 느낌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 한번 텍스트를 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에 이 합창곡이 그 사중창이었나요? 네, 이 중창곡이 이렇게 좋은 날에였거든요. 제가 지금 불러드릴 순 없지만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좋은 날에 이런 야외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네, 꽃밭에서입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런 텍스트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카드 뉴스입니다. 네, 텍스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굉장히 크죠. 텍스트가 없어도 여유롭고 좋아 보이지만 텍스트가 있을 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어떻게 요약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강의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스킬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건 너무나 그 SNS를 하시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강의를 듣고 나서 10줄 요약을 해보라고 네,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10줄로 요약을 했다면 다음번에는 3줄로 한번 요약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문장으로 그리고 한 단어로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강의 내용 너무 좋은 말들이 많죠. 20분 동안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장님 강의를 들을 때 그렇게 많이 적지는 않아요. 느낀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을 어떤 것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키워드를 잡게 되고 한 문장이나 한 단어에 맞춰서 카드 뉴스를 만들게 됩니다.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저도 생각 발행 중이라고 해서 몇 번이나 제가 그 힘들게 글을 쓰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5개월 동안 이걸 한 건데 아마 그런 실력 있으신 분들은 금방 또 이런 것들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깜짝 놀랄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카드 뉴스란에서 색과 글씨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투표했던 것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들은 결국에는 색을 잘 썼다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는 색을 썼다는 것인데 색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색을 쓰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별명이 패션 테러리스트였거든요. 옷을 너무 못 입어가지고 매일마다 남편에게도 점검을 받고 회사 다닐 때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장님이 오늘은 왜 그렇게 입었나?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색을 잘 쓰지 못하는데 그렇게 색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이 연습해 보면은 색을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글씨체가 너무나 많이 있죠. 고딕체부터 해서 네, 고딕체, 명조체, 그리고 손글씨체 이렇게 있는데요. 고딕체는 어떨 때 사용할까요? 고딕체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오늘
카드뉴스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고딕체를 쓰게 되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열고 있는데 채팅창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고딕체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때 고딕체를 쓰고요. 그다음 명조체는 진지할 때, 그쵸. 궁서체 이런 거 쓰시죠. 진지할 때,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명언을 쓸 때, 이렇게 명조체를 사용합니다. 고딕체와 명조체는 조금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손글씨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손글씨체 안에도 고딕체와 명조체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 흘림체, 뭐 이런, 그리고 귀여운 글자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글씨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예뻐 보이는 글씨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맞는 글씨체를 선택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맞는 색깔을 쓰는 거예요. 면접을 갈 때 남자분들 제일 중요한 게 넥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색을 하고 면접을 갈까요? 남자분들 아니면 면접관들 어떤 넥타이를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좀 옷을 잘 입었다,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차분한 색. 네. 남색을 제일 신뢰도 있는 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네이비색을 씁니다. 넥타이를 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첫 데이트를 나가요. 네, 검은색 옷 입고 나갈까요? 물론 조금 날씬해 보이고 싶어서 예쁜 검은색을 입고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호감을 얻고자 하면 네, 핑크라든지 베이지라든지 물론 자신에게 맞는 얼굴색에 맞는 그런 옷들을 선택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카드 뉴스는 그 메시지에 맞는 색과 메시지에 맞는 글씨체를 쓰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말리고 싶은 부분이 손글씨체 쓰실 때 메시지와 맞지 않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냥 손글씨체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시간이 많이 들이는 부분이에요. 어떤 디자인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요. 그 비법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 글씨체와 그리고 색을 선택하는데 제일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네, 그리고 배경색을 한번 볼게요. 좋은 카드 뉴스란 이것과 네, 그리고 이것입니다. 좋은 카드 뉴스란 어떤 게 더 눈에 잘 들어오나요? 보통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네, 2번 검정이 눈에 확 들어오죠. 물론 너무 검은색을 써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네, 보통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흰 스케치북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디자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PPT를 만들 때도 흰 배경 화면에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캔버스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화면이 흰색이에요. 그러면 그 흰색에 무언가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큰 실수예요. 네, 흰색에 무언가를 적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굉장히 가시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카드 뉴스란 눈에 잘 들어오는 카드 뉴스란 진한색 배경에 흰색이나 그런 연한색 글씨체를 하시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 제가 아까 1번부터 8번까지 보여드린 것만 봐서도 잘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는 스킬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좀 기획과 왜 카드 뉴스인지 그리고 좋은 카드 뉴스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처음부터 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스킬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미리 캔버스나 캔바나 이런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미 고수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딘가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조금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이라서 너무 어렵다, 낯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일단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카드 뉴스 만들 때
그 방법은요. 첫 번째는 많이 보기입니다. 저는 가장 추천하는 것은 아까 뜨거운 싱어즈와 같은 그런 TV 프로그램 예능을 좀 추천하고요. 유퀴즈라든지 이런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죠. 네,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굉장히 자막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글자와 그 이미지, 그 영상이 함께 되었을 때 더 전달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SNS. 네, 많이 보시죠? 네, 인플루언서 SNS 그냥 보시지만 말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한번 가져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스타에 검색 탭이 있어요. 이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걸 텐데 거기에 보시면은 내가 자주 보는 정보에 대한 비슷한 류의 그런 피드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아니면 그 검색란에 아예 자기가 관심사를 넣어보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많이 보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해보셔야 돼요. 아, 잘 만들었네. 아, 좋다. 그래, 좋아.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나에게 맞는 툴을 찾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 현재 미리 캔버스가 잘 맞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캔바라든지 글그램이라든지 이런 카드 뉴스 망고보드 이런 것들도 예전부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만 해서도 안 돼요. 자랑하셔야 됩니다. 자랑의 무대에 올리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보셔야 돼요. 이건 좀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는 이런 글씨체가 낫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을 좀 권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뉴스에 관심 있고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들어 보세요. 많이 만들어 보시고 또 이 라브연 옥화방에 계속 올리시는 건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작은 모임에 올려보고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시면서 조금 스킬을 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툴에 대한 정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리 캔버스는 웹사이트예요. 어플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휴대폰에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PC 사용을 하시는 분들, PC로 이 카드 뉴스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캔바입니다. 캔바는 어플과 웹사이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으로 더 간단하게 카드 뉴스를 만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캔바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캔바는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간단한 동영상 작업에 좀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조금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캔바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글그램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어플이에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사진과 텍스트만으로 간단하게 감성적인 카드 뉴스를 만들기에 좋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그램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 하지만 이건 어플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보고 다른 것들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 PC냐, 휴대폰이냐 그런 것들도 한번 맞는 환경에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하고요. 제가 캔바랑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봤어요.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캔바는 2013년부터 이미 더 옛날부터 사용이 됐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미리 캔버스는 한국 기업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캔바는 다국적 기업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서 찾아봤더니 미리 캔버스는 갤럭시 같고 캔바는 아이폰 같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신지 잘 아시겠나요? 네, 두 개가 원래는 그 4월까지는 사실 미리 캔버스가 무료 버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를 많이 권해드렸어요. 그런데 5월부터 미리 캔버스가 일부 유료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캔바도 무료와 유료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좀 비슷해졌기 때문에 둘 중에 맞는 것을 사용해 보시고, 물론 유료로 가입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무료로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용해 보셔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하고, 혹시 그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 학교나 이런 곳에 교육청 소속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미리 캔버스 유료가 그 학교에서 구입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이런 데서도 아이들이 카드 뉴스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재량 수업인가? 재량 수업이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수업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좀 다를까? 좀 이게 좀 전달력이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캔버스는 이렇게 템플릿이라고 하거든요. 이 디자인을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이 템플릿 안에 글자와 이런 것들을 바꿔서 넣는 게 미리 캔버스입니다. 그리고 캔바는 제가 캔바를 쓰지 못했던 이유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글자를 늘렸다가 뭐 줄였다가 이렇게 계속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사진과 글자 조금 있는 이런 간단한 것들은 좀 캔바로 작업하기 좀 쉬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으로 만들기 쉬웠다. 글그램은 이렇게 사진과 글로 간단하게 나의 어떤 기록을 남기는 용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미리 캔버스에 대한 팁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캔버스의 템플릿을 찾으실 때의 예시인데요. 카드 뉴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템플릿에 이렇게 카드 뉴스라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카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업하지 마시고 모든 템플릿에 놓고 더 많은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해요. 제가 1월에는 이렇게 기존에 주어졌던 템플릿을 많이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5월이 됐잖아요. 5월에는 PPT 프레젠테이션에서 하는 그 요소들을 그 뭐 도형이라든지 이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요소라고 하거든요. 요소들을 활용해서 저만의 템플릿을 만드는 것을 저는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주어지는 템플릿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템플릿을 활용하라는 거, 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마예요. 테마라는 탭이 하단에 있거든요. 근데 그 테마라는 것은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테마라는 것은 색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색감을 익히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과 같은 이 파란색 화면에 주어진 게 기본 템플릿인데, 테마에서 색깔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더 잘 어울리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리 캔버스에 이 똑같은 주어진 템플릿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색깔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럴 때 테마를 이용해서 색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요, 텍스트인데요. 글꼴을 이야기합니다. 텍스트라는 그 탭이 있는데, 그 메뉴가 있는데, 그것은 글꼴을 이야기하거든요. 글자체. 거기에서 즐겨찾기를 좀 추가해 보세요. 네, 이렇게 앞에 별이 있는데 그걸 채우면, 클릭하면 별이 채워지거든요. 노란색 별로. 네, 그래서 자신이 자주 쓰는 글자체를 즐겨찾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글자체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글자체, 내가 선호하는 글자체, 그리고 메시지에 맞는 글자체, 이런 것들을 좀 즐겨찾기를 해두셔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네,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카드 뉴스는 어떻게 만드나? 처음에는 템플릿 그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정하는 작업을 해요. 그 템플릿을 어떤 것을 사용할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템플릿을 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만든 내용들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어울리는 템플릿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쭉 내려서 찾아보는 작업들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많이 삭제도 하고 어떤 것들은 많이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텍스트, 글꼴을 정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어울리는 글자체를 정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카드 뉴스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준비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질문은 끝나고 Q&A 시간에 받을 텐데요. 이제까지 잘 들으셨는지, 준비가 되셨는지, 네, 그러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카드 뉴스 이렇게 정리한 거 보여드렸죠? 네. 보여드렸는데, 가 들어가서요. 잠시만요. 모두 음소거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카드 뉴스 이렇게 만들었는데, 계속 소리가 켜지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소리가 계속 켜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소유진 님이요. 네. 모두 음소거, 네, 했고요. 네. 네, 카드 뉴스란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네. 네, 이렇게 연말정산 이것은 꼭 확인. 여기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카드 뉴스란이라고 카드 뉴스를 만들 때 카드 뉴스라고 검색하지 않아요. 그냥 템플릿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혹은 뭐 색깔을 넣을 수도 있겠죠. 제가 표현하고 싶은 노란색을 찾을 수도 있고 키워드를 넣으면 그것과 관련된 템플릿이 쭉 주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맞는 것을 선택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목 바꿨죠. 그리고 내용 조금 바꾸고 요 정도 말풍선 하나 정도 넣었어요. 네, 너무 쉬워서 좀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네, 이제 제 그 민낯이 뭔가 드러나는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요. 네, 그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아무 말 제작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익이 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 말 제작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무튼 아무 말 이것도 학장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자, 끼어들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건 어떤 템플릿에서 온 걸까요? 오마카세 식사 예절에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뒷배경은 삭제하고 이 나무판을 조금 키우고 이 앞에 있는 스시 이 내용물들을 다 삭제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혀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네, 너무 쉽죠?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그 다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만들고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나랑 같이 합시다 라브. 네, 라브연에서 라브 하자는 내용으로 제가 만들었었어요. 네, 제가 앞에 잠깐 말씀 못 드린 것은 그 카드 뉴스를 계속 만드실 텐데 그거를 계속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세요. 제가 동석쌤이 요청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서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냥 허락받지 않고 올립니다. 그냥 막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벚꽃 엔딩. 뭐가 바뀌었나요? 글자체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이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 요소도 바뀌지 않았어요. 네, 제가 너무 참 그래서 웃음만 좀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똑같습니다. 제가 색과 글자체는 바꿔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만 바꾸지 않았어요. 5분 정도 템플릿 찾고 하는데 몇 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2위로 꼽아주신 거죠. 1m 앞을 기억하라. 네,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통장 탈출 프로젝트. 여기서도 글자체도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템플릿에 있는 글자체는 그 이미지와 그 모든 것에 잘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바꾸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는데 나만의 템플릿을 만들고 싶다면 글자체나 색깔을 바꿔보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낯선 것으로의 여행 이렇게 해서 1위를 차지했던 건데요. 이거는 그 시작하고 있나요의 하단에 그 캐리어가 굉장히 그 낯선 여행의 그런 느낌이 주어져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카드 뉴스인데요. 이건 프리미엄 샐러드에서 왔어요.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서 탈피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센스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많이
연습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다. 프리미엄 셀러들을 보고도 내가 낯선 곳으로 여행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까지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의 강의 마무리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카드 뉴스 기획법, 이것만 기억해요. 첫 번째, 기록하려고 하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은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과 내용에 맞는 디자인을 하라. 목적,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혹은 어떤 감성을 터치하고 싶다. 이런 목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맞는, 내용에 맞는 디자인, 그런 맞는 글자체, 이런 것들 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많이 자랑하세요. 자랑이 되지 않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라부연 안에서는 누구나 자랑할 수 있고 자랑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팔로우가 97명이 늘었고 서로 이유 신청하신 분들이 77명 정도 있었어요. 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다음에 제가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연습해보는 그런 강의들을 좀 계속 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정말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와, 도움이 많이 된다. 정말 그런 어떠한 그런 10줄의 글도 뭐 물론 글을 잘 쓴 것도 중요하지만 이 10줄의 글을 하나의 아니면은 두세 장의 그런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은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전달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원서스 멀티 뉴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블로그에 이미지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가독성도 높이고 그 밑에 상세적인 설명을 써주면 좋고, 그다음에 이 카드 뉴스를 그대로 가지고 네, 저희가 뭐랄까요, 인스타에 가져가면 네, 하나의 그런 컨텐츠 작품으로 두 개를 확장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근데 기획법 좋아. 오늘 이제 기획 강의이기 때문에 기획적인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말 유니크한 아들러 쌤님의 강의 아니면 컨텐츠가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좀 한정적인 짧은 시간이지만 아들러 쌤님의 그런 조금 노하우를 핵심을 캐치해내는 그런 시간으로 자, 조금 더 실전 이제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아들러 쌤이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계속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리 캔버스가 유료화가 됐는데요.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유료 버전을 한번 한 달 동안 테스트하는 것을 했는데요. 최근에 바뀐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잘 보이실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프리미엄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 왕관 모양이 된 게 생겼어요. 네, 여기에서 제가 최근에 저희 라부연에서 어제부터 진행하고 있죠. 100일 어스에 대해서 급히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제가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진 않아가지고 만들면서도 항상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 이 프리미엄 템플릿에서 사이즈 상관없이 찾아봤어요. 100일 어스. 저는 100일 어스 했을 때 어스 우리와 함께 100일 동안 한다. 이것도 있지만 어스라고 했을 때 지구를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녹색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네,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 이렇게 찾아봤고요.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지금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서는 최근 사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찾았던 게 이 세계인의 날, 잠시만요. 어떤 템플릿을 찾았냐면요. 이 세계인이라는 날에 대한 템플릿을 찾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 어떤 이런 내용들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다의 날이라는 이 템플릿을 또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을 먼저 찾은 다음에 이걸 작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똑같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먼저 삭제를 해요. 네, 먼저 요소들을 다 삭제를 해줍니다. 대략 이 정도로 삭제를 했던 것 같고요. 이 구름 모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세계인의 날을 글자를 수정하려고 봤더니 이게 캘리그라피라서 수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는 밑에를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백일어스라고 들어갔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은 잠궈 주시면은 이게 따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백일어스라고 넣었죠. 그러면 이 글씨체를 제가 가져왔던 것 같긴 한데 대략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제가 기억을 다 하는 건 아니라서. 네, 그리고 여기 블로그가 있죠. 제가 스크롤이 좀 빠른데 네, 요소에서 블로그를 찾아줍니다. 네, 그리고 가지고 와요. 텍스트는 텍스트 넣을까요? 네. 네, 이거를 봤으면 좋았는데, 네, 이거 조그맣게. 뭐, 이런 식으로 글씨는 쓰겠죠. 네. 네, 이렇게 글자를 넣어주고요.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행간을, 여기 글자 조정이라고 있거든요. 글자 조정에서 행간을 조정을 조금 해줘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요소에서, 전 좀 최근 사용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점 3개 보이거든요.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이거 비슷한 요소도 나오고 키워드도 나와요. 이 어떤 키워드를 찾았을 때 나오는지 이런 것들 다 눌러보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글자체 정도 맞는 걸로 맞춰주겠죠. 네. 그냥 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 들어갔나요? 대략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면 이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 레이어 설정에 가보시면은 레이어라고 있어요. 그럼 레이어를 이렇게 켜보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백일어스를 조금 전에 제가 이게 줌이랑 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조금 키워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런 다음에 아까 테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테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처음에 주어졌던 색깔인데 이렇게 셔플을 한번 돌려봐요. 이렇게 맞는 색깔을. 물론 안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만들어 보면서 네, 합니다. 이런 색 예쁘네요. 아, 예쁜가요?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소에 형광펜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두꺼운 형광펜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만 해주고 여기 뭔가 색깔이 글자 색이 다른 색이네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색깔은 제가 지금 딱 정확한 색깔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안 예쁜가요? 이게 좀 구름 네.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요렇게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어떠셨나요? 정말 핵심적인 기술. 뭐 물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내용들 디테일한 면에서는 조금 진짜로 아들러 선생님의 작품처럼 이게 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하고 또 어떻게 이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실전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번 라부연 아카데미에서 다시 보고 싶은 강의, 네, 별점 5점 만점 5점을 받았던, 네, 5월 11일 강의였죠. 5월 11일 강의였는데요. 모니풀 선생님의 1000배 기록법. 이때는 실시간으로 600분이 넘는 분이 들어오셨을 만큼 정말 인기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모니풀 선생님의 그런 라부연 아카데미 강의는 네, 다음 영상에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네,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그리고 또 라부연 아카데미 선생님들에게 컨텐츠를 만드는 데서 큰 힘이 되니까 꼭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라부연 아카데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부연에 어떻게 들어오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 아래 제가 블로그 링크를 달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네, 언제든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단 조건이 네, 있는데요. 그 조건들은 네, 블로그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네, 저희 모니풀쌤의 1000배 기록법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